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수수 설비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각도의 변화를 자, 이번 시간은 제5과목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한국전기설비 규정 KEC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체적으로 그림은 전력공학이라든가 전기기기에 때 내가 간단하게 그려드렸죠. 계통을. 그 계통을 그냥 머릿속에 넣으셨을 테니까 여기는 그리지 않고 이제 바로 이제 뭐가 됩니까?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는 154 가공 전선로를 제1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먼저 154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4 라인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철탑의 형태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애자련 스트링이 되어 있을 것이고 전선이 이렇게 갈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일종 특별고압 보안공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보안공사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안전을 좀 더 보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같은 154인데 상황을 한번 바꿔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지금 똑같이 그렸는데 똑같이 자, 어떤 거는 그냥 154 라인이고 어떤 거는 보안공사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이 보안공사를 할 때에는 보안공사라고 하는 거는 이 라인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선로를 기준으로 해서 위험 범위를 찾아야 돼요. 위험 범위. 자, 어디가 위험할까? 위험 범위 해저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위험 범위를 우리 설비 기술 기준에서는 위험 범위라고 하지 않고 접근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접근 상태. 그래서 이 접근 상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1차 접근 상태하고 2차 접근 상태가 있어요. 자, 1차 접근 상태와 2차 접근 상태가 이렇게 있는데 1차 접근 상태는 지지물에 의한 위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지물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물이 어떠한 뭐가 됩니까? 넘어졌다라고 가정을 할 때에 이 공간에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과 또는 어떤 건조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철탑은 좀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차 접근 상태는 전선에 의한 겁니다. 전선. 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전선에 단선이 발생했다는 거죠. 단선. 그러면 단선이 발생하면 전선이 끊어져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더더욱 위험하겠죠. 그래서 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위험한 공간을 형성을 하게 되죠. 자, 여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이 공간이 2차 접근 상태고 그 다음에
요 공간 색깔을 좀 다르게 써서 요렇게 2차를 벗어난 여기가 1차 접근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얘는 여기에 이렇게 1차와 그 다음에 요 선을 기준 잡은 요 2차 여기에 아무런 사람과 연관된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이건 일반적인 규정에 의해서 가는 거죠. 즉 경제적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154 라인인데 이 전선의 굵기가 만약에 뭐 50스키아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50스키아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완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 안에 이 접근 상태 안에 사람과 연관된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1차 접근 상태일 때에는 3종 보완 공사 그래서 1차는 무조건 3종이다. 3종 보완 공사. 자, 2차는 2종 보완 공사가 있고 1종 보완 공사가 있어요. 근데 요 기준은 같은 2차 접근 상태 내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전압으로 기준 잡아서 10만 볼트를 기준해서 10만 볼트 이하 라인이다. 그러면 2종 보완으로 가는 거고 10만 볼트가 넘으면 1종 보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인 자체가 154니까 10만 볼트가 넘었는데 자, 이 라인이 154이다. 그런데 2차 접근 상태 내에 사람과 연관된 것이 있다. 어이구, 그러면 2차 접근 상태 내에 사람과 연관된 게 있고 10만 볼트가 넘었어. 그러니까 1종 보완 공사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보완 공사를 하지 않으면 50스퀘어짜리도 충분하다고 가정할 때에 얘는 보완 공사니까 선이 끊어지면 뭐 문제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좀 더 선의 굵기를 굵게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연관이 없었으면 50이면 충분했다고 가정할 때 그럼 얘는 얼마짜리를 써야 되느냐. 더 굵은 거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그냥 154니까 154에 대충 비스무리한 거 154에 대충 비스무리한 거 150스퀘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그 의미와 외우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다음 2번 비도전성 장소. 자, 비도전성 장소라고 하는 건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죠. 도전성이라는 거는 금속성을 말하는 건데 비도전성이가 금속이 아니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한 장소에서 노출된 도전부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손에 닿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arm reach가 되겠죠. 도전부 또 개통 외 도전부. 개통이라는 건 전기줄을 말하는 건데 델타 결선이 될 수 있겠고 Y 결선이 될 수 있겠죠. 이때 도전부 사이에 간격은 얼마냐 할 때 arm reach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2.5m 이상으로 이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니까 이건 규정 그대로 외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폭연성 분진. 자, 폭연성 분진이라는 얘기는 분진은 아주 고운 먼지와 같은 건데 거기에 어떤 스파크가 즉 성냥불을 갖다 켜거나 아니면 전기에서 스파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스파크가 점화원이 돼서 폭발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공장이 있을 때 자, 여기가 이렇게 돼서 XX 화약 공장이다.
그러면 이 안에는 이렇게 뭐가 됩니까? 화약 먼지가 분진이 이렇게 있다. 이때 여기에 전기 스파크가 형성이 되면 그것이 얘에서 얘가 폭발한다. 익스플로전한다. 그러면 이 전기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됩니까? 전기줄은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외부에 뭐가 됩니까? 표현이 되면 안 되겠죠. 이때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공사 중에서 제일 막강한 공사, 제일 파워 있고 제일 안전한 공사가 바로 무슨 공사입니까? 그렇죠. 답 나오네 벌써요. 예. 전선을 완전히 감싼 건데 폭발성이니까 합성 수지가 안 됩니다. 왜? 이 폭발 압력에 얘가 빵 하고 터질 때 깨지면 얘가 휘어지면서 깨져버리면 그 안에 전선이 또 2차 사고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이 압력에 견뎌주는 그런 형태가 되려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금속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금속관 공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도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1번도 케이블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저거는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캡타이어 케이블하고는 물론 같은 케이블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이었다면 얘기가 될 수 있으나 캡타이어 케이블은 안 되고 그렇다면 주어진 조건에서는 금속관 공사다. 즉 전선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 4, 5, 5개 변전소에 있어서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에서 기기의 충전부까지의 거리의 합계는 최소 몇 메다 이상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됐는데요. 자, 여기서는 아마 순서를 바꿔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계통에서 보면은 발전소가 있고요. 자, 그럼 발전소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발전소 안에 발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소를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5개 변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뭐가 돼요? 울타리를 세우게 되겠죠. 자, 그리고는 이렇게 뭐가 됩니까? 송전솔로를 가게 되는데,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송전솔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야산지를 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울타리 규정하고 이 야산지의 전선 높이 규정이랑 높이 규정이 거의 같습니다. 네. 그래서 3, 4, 5 그러면은 제가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3, 4, 5 그러면 이 라인이 3, 4, 5 라인이다 그러면 이 높이는 그냥 8.28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얘도 뭐가 됩니까? 지금 이 질문은 뭐냐 하면 여기다 그릴게요. 지금 여기 변압기가 있다. 요 라인의 전압이 3, 4, 5이다. 이때에 여기에 이렇게 뭐가 됩니까? 울타리를 쳤을 때 울타리 높이를 Hm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울타리에서 손 집어넣으면 다음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울타리에서 충전부까지 거리 디스턴스를 D라고 할 때에 요 H 플러스 D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H 플러스 D의 규정을 말하는 것인데 35kV 이하는 5m, 35를 넘고 160인가까지가 6m, 그 다음에 160을 넘으면
플러스 12cm씩 가산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쟤를 바꿔서 계산을 해야 돼요. H 플러스 D는 해갖고 3, 4, 5를 34.5 빼기 기준값 16.0 해서 요 소수점 나오고 거기에 플러스 소수점 나와서 요걸 갖다 절상해 주고 곱하기 0.12를 한 다음에 기본에 뭐가 돼요? 6m를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8.28m가 나와요. 그래서 3, 4, 5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8.28로 그냥 외워버려라 하는 얘기예요. 단, 요 높이에 보면 요 높이에 뭐가 나와 있냐 하면은 똑같아요. 규정이. 지울게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고 싶을 땐 정지해서 보시면 되니까 요 높이 규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35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5m, 35에서 160까지는 6m, 그 다음에 플러스 12cm인데 단 여기 어떤 조항이 나와 있냐 하면 단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6m가 아니라 5m부터 출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3, 4, 5다 그러면 8.28인데 여기 지역이 사람의 출입이 없다 그러면 1m를 빼야 되니까 7.28이 되거든요.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 4, 5 그러면 8.28인데 전선 높이에서만 사람의 출입이 있느냐 없느냐 그 표현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만 표현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배선 공사 중 전선이 반드시 절연전선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는 공사 방법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 절연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리선이나 알루미늄 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피복을 했다는 겁니다. 예. 비닐이라든가 아니면 고무라든가 또는 어떠한 고분자 물질로 피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절연전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절연전선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는 공사를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금속관, 합성수지관, 플로어 닥트 다 뭐가 됩니까? 절연전선을 써야 되거든요. 바스 닥트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전선 중에 전선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는 건 선, 그 다음에 굵은 거는 봉, 가운데가 뚫린 거는 관, 이렇게 네모난 거는 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뭐 와이어, 로드, 파이프, 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는 주로 요 용도가 요거의 용도는 모선용이에요. 얘는 모선용인데 요 모선을 영어로는 버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호칭할 때 얘는 그냥 버스용으로 사용하는 전선 이거를 줄여서 버스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버스바는 뭐가 돼? 피복이 안 되어 있어요. 피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피복이 안 되어 있어서 나도체예요. 벗어 있다는 얘기죠. 피복을 벗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스바를 넣는 덕트는 따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안에
절연층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절연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건 절연층이고요. 절연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버스바를 갖다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버스덕트에는 그래서 버스바를 넣는 덕트다. 그래서 요건 빼고 버스덕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절연전선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절연전선 아니니까 버스바니까 버스바를 넣을 수 있는 덕트니까 버스덕트 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풍력발전 설비 그러면 풍력발전 설비에 화재 방호 설비를 시설해야 되는 출력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 그냥 규정 외우는 거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이 길거리 가시다가는 잘 보기 어렵고 차를 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하시다 보면 가끔 보이죠. 풍력발전기 그거다라고 생각하시고 500kW로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7번은 발전소나 변전소의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 장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그냥 간단하게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기에 이렇게 이제 뭐가 됩니까? 발전소 있다고 하면 됩니다. 자, 발전소 아까 발전기 있었고요. 발전기가 안에 있었고 바깥에 이렇게 뭐가 됩니까? 변압기에 있는 변전 설비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기에 뭐 차단기 들어가는 건 기본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차단기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차단기 우리가 한번 차단기 종류를 한번 보게 되면 ACB, 그 다음에 MBB, 그 다음에 OCB, 그 다음에 VCB, GCB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ABB, 그 다음에 GCB. 일단 이렇게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는 빼야 됩니다. 이때 얘는 공기 차단기라고 하는 건데 이건 대기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를 이용한 차단기이지만 이때 공기 이용한 차단기인데 얘는 대기압이에요. 그리고 얘는 저압용입니다. 저압. 그래서 빼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공기를 저기 공기 차단기니까 압축 공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공기를 소매질로 쓰는 건 얘예요, 얘. 그러면 이걸 지울게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옆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요 접점이 동작을 할 때에 발생하는 아크를 끄기 위해서 요 아크 점호가 발생을 하면 안 되니 점호를 꺼야 되니까 요거를 소호시킬 때 강한 압력으로 푸 하고 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 옆에 뭐가 있느냐? 바로 옆에 그 바닷속 들어가는 스킨스쿠버가 등에다 메고 다니는 공기 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열리면 뻥 하고 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컴프레셔에서 계속 공기를 갖다가 뭐가 됩니까? 빠져나가면 압축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공기 압축기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압축기를 통안에 관해 용접을 할 때는 응력이 남아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는 지금 여기 공기 압력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그림을 다시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면 산소 탱크 이런 데 보면 여기 이렇게 뭐가 됩니까? 게이지가 있잖아. 예. 그 게이지는 이 압력, 최대 압력의 1.5배에서 3배. 즉, 얘가 만약에 2kg짜리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여기 최대 게이지는 3에서 6kg까지 측정, 표현이 가능한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사용하다 보면 얘가 뭐가 됩니까? 금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테스팅을 할 때에 1.5배 또는 뭐가 됩니까? 기압으로 할 때는 1.25배에 10분간 해서 견뎌야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공기 탱크에서는 사용 압력에서 공기의 보급이 없는 상태로 차단기 투입 및 차단을 연속하여 몇 회 이상 할 수 있냐는데 이건 뭐냐면 이 공기 탱크 사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큰 걸 써야 되느냐, 작은 걸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공기 탱크의 사이즈는 최소 1회 이상, 1회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거면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뻥 하고 나가버리면 공기가 나가면 컴프레셔가 또 뭐가 됩니까? 공기를 압축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너무 많은 걸, 너무 큰 걸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동작시킬 수 있는 용량이면 그 정도 사이즈면 충분하다. 이런 뜻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회가 아니라 1회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8번은 최대 사용 전압이 1차가 22,000이고 2차가 6,600의 권선으로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 특구 측의 절연 내력 시험. 여기서 포인트는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 예. 그냥 이거 그냥 하시면 돼. 누설 전류 측정하는 건데요. 절연 내력 시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절연 내력 그러면 그냥 대략적으로 요 표를 하나 외워두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7000V 이하 7000V 이하라는 거는 저압, 고압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압 또는 고압은 무조건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 이상이 될 거고요. 7000V를 초과하는 경우니까 7000V 초과라는 말의 의미는 여긴 특고라는 얘기예요. 특고인 경우에는 계통의 방식을 따져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계통의 방식이 뭐가 있냐 하면 델타 방식도 있고 Y 방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델타 방식이면 뭐가 돼요? 비접지 또는 뭐가 됩니까? Y 방식이면 접지가 될 거고요. 뭐 다중접지 그 다음에 직접 접지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요. 비접지 나왔다 그러면 얼마가 돼? 1.25배. 접지 그러면 1.1배. 다중 그러면 0.92배. 직접 접지는 두 개가 있는데요. 0.72하고 0.64가 있는데 요거는 170kV를 기준했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7000V가 넘어가면 특고잖아요. 제가 지금 1차가 뭐가 돼? 22,000이니까 특고잖아요. 특고일 때는 읽으면서 저게 비접지식이냐 접지식이냐 다중접지냐 직접접지냐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간단해요. 그 읽어볼까요? 그랬더니 중성점 무슨 접지? 그러면 비접지네. 비접지면 델타 결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접지면 얼마가 돼야 돼? 1.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2,000 비접지가 1.25니까
25배 2니까 아 이거 간단하네. 22,000 곱하기 1.25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1.25니까 25% 정도 더 들어가니까 뭐 22,000보다 조금 큰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그죠? 예, 25%니까. 그래서 요렇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무슨 방식이냐 이거를 찾아내는 게 최우선이에요. 다른 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